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조형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의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라는 두 도시 간의 이게 도시 외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약간 좀 두 가지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제목 그대로 이 인천과 웨이하이라는 두 도시를 통해서 한국 지방정부의 이 대외적인 교류 활동을 비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례로 어,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운영과 이 거버넌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내용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인천과 웨이하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도시 간의 이렇게 상호 간의 그 교류가 활발하게 된 계기인 한중 FTA와 이 두 도시 간의 외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웨이하이 시의 그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웨이하이라는 이 두 국가의 두 도시 외교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이 그 인천과 웨이하이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 오시게 되면 이게 그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도시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이 인천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고, 이 공항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또 해외로 나갈 때 가장 주요한 공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이 이제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관문 도시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인천이 이제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운과 이제 그 항우이 함께 있고 수도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는 약 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여기 있죠. 서울 부산에 이어서 인구로는 이제 3위입니다. 현재의 인구는 거의 부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과 그 인천의 인구 차이는 거의 이제 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제 지역의 이제 생산 1년간의 그 GDP는 약 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이에 비해 웨이하이는 사실은 중국 내에서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인구는 약 280만 정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기준인데, 그래서 인구 수는 뭐 인천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그 각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인구가 많은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28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이 중국 내 도시로서는 이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하이의 그 역내 GDP는 약 560억 달러입니다. 2018년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인천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면적은 훨씬 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 주로 중국의 도시들이 농촌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의 행정 구역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인구 수로 보면 이제 비슷한 규모로 느껴지고, 또 이제 국내 지역 내의 경제 규모로 보면 인천이 이제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죠.
800억에 현재로 보면은 이제 뭐 8대 6 정도, 뭐 4대 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내에서 인천의 위상, 그리고 중국 내에서 웨이하이 위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인천의 위상이 이제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을 좀 잘 아는 분들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인천의 한국에서의 위상은 중국으로 말하면 어, 텐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베이징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죠. 여기죠. 여기가 베이징이고 여기가 텐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요코하마와 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2, 3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웨이하이는 이제 그보다는 훨씬 작은 도시다. 심지어 웨이가 속해져 있는 이 산둥성 내에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이제 위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이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서해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거의 최단거리에 속합니다. 물론 진짜 최단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유의미한 도시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도시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가까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인천과 웨이하이의 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뭐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아마도 그 뭐 전 세계에서 교역이 가장 활발한 두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교를 한 이후에 이제 수교에 따른 교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교역의 성장을 보인 양자 관계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이제 그 교역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무역 수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이 현재 세계 10위권 전후에 높은 그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중 무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봤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중 교역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이제 수출액 중에 25%가 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액입니다. 2위인 미국, 3위인 베트남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홍콩도 뭐 공식적으로 중국이지만 따로 이제 뭐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적어놨는데 홍콩까지 합히게 되면 사실상 한국 무역의 약 30% 이상이 수출액 중에 30% 이상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한국에게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좀 이제 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이제 3위 수입국이고 5위 수출국입니다. 사실 처음에 1992년에 이제 그 수교를 할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거의 매년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이제 연도별 GDP를 쭉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제 중국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는
중국에게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의 이제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양국의 상대적인 위상이 좀 달라졌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렇게 그 한중 수교를 배경으로서 한중의 국가 간의 교역 관계를 이제 좀 배경으로 간단히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웨이하이의 이제 도시 외교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한국과 웨이하이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 과거에도 한국과 웨이하이는 비교적 인천과 웨이하이는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더욱더 이게 이제 심화된 계기는 한중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단순하게 이제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역을 좀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천과 웨이하이를 한중 두 나라의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즉 두 도시를 이 지방도시 협력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도시로 선정을 하고 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혜택 등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에서의 웨이하이의 위상보다 인천이 한국에서 갖는 위상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이제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 웨이하이하고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협정 당시에는 인천시가 아니라 인천시 내부에 있는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일종의 이제 그 디벨롭먼트 에어리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개발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인천 지역의 일부 지역을 이제 개발구로 선정한 게 이제 인천 경제자유구역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AI가 대응을 해서 지방협력 시범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일부만이 사실은 대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운용을 하면서는 인천광역시와 웨이하이가 서로 대응이 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일종의 개발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경제 개발과 관련된 경제 계획과 관련된 것만 이 페이지가 가지고 있었고 실제 행정 업무 등은 따로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의 밑에 있는 더 조그마한 행정구역들이 이제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상이 모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모습으로는 사실상 인천광역시와 웨이하이가 서로 이제 대응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찌됐든 웨이하이에서 시장이 온다거나 이제 뭐 고위 관계자가 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행정적인 그이 이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나서기보다는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이제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인천광역시 시장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온 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나서서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화가 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인천광역시와 웨이하이가 사실상 그 협력 관계로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즉 본래는 인천 내에 있는 인천보다 작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방협력 시범지구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인천시가 웨이하이하고 지방협력 시범지구가 선정된 것과 다를 바 없이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2015년에 왜 이제 두 국가에서 왜 인천과 웨이아이를 지방협력 시범국으로 선정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중 FTA를 하면서 지방협력 시범국을 일종의 이제 그 경쟁을 붙여서 이 선정을 했습니다. 즉 여러 도시가 서로 경쟁을 해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그 자신의 계획을 내세운 웨이아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아래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통해서 이제 상향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앙 정부의 이렇게 부처에서 이제 하향식으로 선정을 한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주로 그 주관을 했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한중 FTA를 진행을 하면서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렇게 지방행정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인천광역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민의 투표를 통해 이제 시장을 선정하고 정부를 구성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배경들이 작용을 해서 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방경제 시범지구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아이 같은 경우는 상향식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중앙의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이제 그 결정을 하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웨이아이가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가 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지금 이 두 도시의 그 도시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도시 간에는 인천 웨이아이가 이제 스스로 그 지방협력 시범지구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웨이아이의 적극성이 인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인천시에 굉장히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측의 협의에 의해 전개하지만 상호 대표처를 설치를 했고 이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인천에는 이제 웨이아이의 대표처가 있고 웨이아이에도 인천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웨이아이는 지방경제합작협조판공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름인데 이 한중 FTA 지방인력 시범지구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 같은 산둥성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엔타입니다. 엔타이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칭다오고요.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은 이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에서 지방행정 시범지구로 선정이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엔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곳과 산업기지 시범 지역이라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중 FTA의 과정에서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웨이아이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웨이아이가 이 칭다오나 엔타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작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엔타이, 칭다오 등 자신보다 큰 도시에 이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이제 바다거든요. 그래서 웨이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 그리고 주변에 이제 큰 도시에 둘러싸이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한중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향후 발전을 좀 이제 추동하려는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인천광역시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게 뭐 명문상으로 선정이 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 두 도시 간의 교류 협력에서 웨이아이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적극성을 보이고 그 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왜 웨이아이가 적극적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웨이아이가 앞서 지리적 위치에서 봤듯이 이 이처럼 이제 주요 큰 도시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륙과의 연결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제 그뭐 수출입 총액 중에 거의 50%가 넘는 게 한국의 비중입니다. 이 AI 도시 자체로 보게 되면요. 물론 이러한 이제 비율은 약간의 이제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웨이아이의 수출부로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 웨이아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물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웨이아이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의 도시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산업에서 이런 의존은 더 심합니다. 워낙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뭐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중단이 됐지만 그 이전에 외국인 방문객 중에서 거의 8, 90%가 한국인 방문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4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15년에 이제 지방협력 시범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칭다오나 엔타이 등의 자신보다 훨씬 큰 도시하고 경쟁력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상대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웨이아이는 사실상 엔타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게 1987년에야 원래 엔타이에 속해 있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웨이아이가 이렇게 중국 내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이 유군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중국 내부 시장으로 접근하는 게 중국에 있지만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운이 좀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해운은 상대적으로 발달을 했지만 유구는 옆에 있는 큰 경쟁 도시인 칭다오나 옌타이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 물류 운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제기한 1대1로 에서도 소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벨트앤 로드 이니셔티브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소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이제 1대1로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수단 중에 하나가 철로인데 이러한 철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에 결합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를 좀 개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통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14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이 한중 FTA가 체결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 AI 같은 경우에 이 철로죠, 이 철로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전체의 이게 화물 운송 비중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전체 평균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하면은 철로가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운과 이 철로를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 이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국과의 교역이랑 교류를 좀 확대를 시켜서 이러한 이제 연결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상급 정부, 산둥성 정부나 이제 그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활용하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AI는 이제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중 FTA에서 지방 협력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제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에 꼭 필요한 해운과 철도의 연결을 이제 어, 확대시키는 근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철도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웨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철도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급 철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의 교류 협력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산둥성 정부와 중앙정부 설득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천시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시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중앙정부와 산둥성 정부를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웨이아이가 인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면 오히려 이 상급 정부를 인천시가 설득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한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이 웨이아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한중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항구, 공항, 철로 등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게 그 물류의 연계망을 확립함으로써 이 웨이아이라는 도시를 발전하는 큰 계획 속에서 한중 FTA에서 지방협력 시범지구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후로도 한중 교류협력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보게 되면 인천시에 제안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로드 피더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럭이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트럭이 이 배에 이렇게 실려서 보통은 이제 배에서 이렇게 물건을 옮겨 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트럭이 직접 배에 올라가서 인천 항구에 닿고 이 인천 항구에서 한국의 각 도시로 이 트럭이 직접 중국에서 온 트럭이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에 실려서 다른 국가로 나가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로드 피더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물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양국의 그리고 두 도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안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까지 이게 아직 실현은 못 되고 있고 이제 시범 수준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제 그 웨이아이는 굉장히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미시적인 정책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앞서 봤듯이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적극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당시에 이제 좀 보수적인 여당의 출신인 유정복이라는 분이 이제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중국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따로 담당하는 중협력 담당관실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차이나 포럼이라는 이제 포럼 등을 만들어서 이게 그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여러 뭐
그 시민 단체라든지 그다음 여러 조직들이 함께 그 도시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 이후에 2018년에 이제 이종복 시장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현재 이제 그 진보 여당 출신인 박남춘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속한 그 이제 박남춘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게 됐고 이 여파 때문에 결국 인천광역시에서도 이제 그 시장의 출신 정당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듯이 이제 바뀐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남북 관계에 훨씬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중국 협력 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남북 교류협력 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실제 예산에 있어서도 과거에 중국에 집중됐던 예산이 이제 줄어들고 현재 이제 남북 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의 강조점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한 이제 장기적인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관해서 장기적인 뭐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방 정부가 이제 단체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단체장 중심, 즉 인천시로 말하면 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주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이 내용에도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게 대규모 행사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차이나 포럼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년에 굉장히 큰 국제회의를 하고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다수 초대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지방의 정책 변동을 하고 장기 전략이 부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방 정부가 가지는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웨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선거에 따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꾸준하게 정책이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는 측면이 한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 정치나 중국 정치 경제 학에서는 이제 뭐 기업가주의 정부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중국의 그 개혁 경제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의 배경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의 지방 정부들이 이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치 기업이 하듯이 이제 자신들의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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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가 발휘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각 지방 정부의 수장들, 그러니까 웨이아이의 시장의 입장에서는 웨이아이 시의 GDP를 확대시키고 이제 수출을 확대시킴으로 해야지만 자신이 향후에 승진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확고한 목적 속에서 마치 기업처럼 지방정부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지방정부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분권화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이 경제 부분 또는 교육에 관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적절한 유인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 경제가 성장할 경우에 자신의 승진이나 계속적인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정부의 경쟁이 유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아이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지방정부에서 작동한 이런 기업가주의 정부 같은 인센티브 구조가 좀 발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선거에 의해서 이 시장을 뽑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보이듯이 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전략이나 정책보다는 시장이 돋보일 수 있는 대규모 행사 위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이제 웨이아이 같은 경우는 한중 FTA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이 이후에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재 실현이 됐느냐는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그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웨이아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이제 음, 정책이나 전략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 속한 웨이아이씨가 이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에 속한 인천시보다 더욱더 유연하고 효율적이고 또 정책적인 지속성을 좀 보여줬다는 겁니다. 최소한이 한중 FTA 지방력 시범지구를 계기로 한 이 도시외교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최소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자체도 오히려 이 웨이아이씨가 더 민주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각 부서가 내놓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시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이게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이제 도시유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통해 좀 추가적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외교에서 보였던 웨이아이의 유연함 그리고 높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인천보다 더 높은 효율성 그리고 심지어 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이제 의문점으로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단순하게 이러한 체제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이 거버넌스의 차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시외교 측면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시장 이게 잘 보여야지만 승진이 되고 그렇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체장 중심으로 지방 정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 뭐 이러한 지방정부 운영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갖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권위주의 체제로 세체를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정부 거버넌스를 좀 개선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정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단체장 중심의 지방정부 운영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 그리고 비탄력성, 비민주성이 과연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루었지만 한국에서 이제 도시 외교를 어, 그, 어, 한국의 인천과 그리고 중국의 웨이아이를 사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웨이아이의 적극성과
그 정책 지속성을 인천의 어떻게 보면 소극성과 그리고 이제 정책이 이게 비효율성, 비지속성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좀 문제로 좀 제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이 수출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